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시간이 다 되어서 저희 ATX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션에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세션의 호스트를 맡게 된 CSS의 남서영입니다. 네, 이번 새로운 시즌에도 보시다시피 저희가 여러 가지 그 ATX를 많이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토픽들도 지금 다양하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오늘은 저희 이번 시즌의 첫 번째 ATX입니다. 오늘은 또 이 착수 단계에 시스코 DNA 어슈어런스 소개 및 활용 사례에 관련된 토픽을 준비를 했고요. 어, 나중에 등록을 하고 대항되는 시간에 참석을 해주셔서 요 아래에 있는 이 토픽들도 같이 들어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진행 중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질문이 있으실 경우에는 여기 우측 하단을 보시면은 Q&A 창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내용을 입력을 해주시면은 저희가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근데 주의하실 점은 질문을 올리실 때 꼭 요 올 패널리스트를 선택을 하셔서 질문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아니면은 저희가 이 문제를 빠뜨리고 미처 확인을 못할 수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꼭 주의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또한 세션 마지막에는 저희 그 별도의 Q&A 세션이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 제출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션이 끝난 다음에 만약에 질문이 있으실 경우에는 여기 보이시는 메일 주소로 메일을 주시면 저희가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이 메일 주소는 제가 잠시 뒤에 채팅창에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세션이 완료되면은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설문조사가 있는 메일이 발송이 됩니다. 이 부분은 그 설문조사는 저희한테 아주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전부 5점으로 체크를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세션의 참석자분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로는 저희 이강 프로님이고요. 그리고 이제 시간을 저희 발표자인 이강 프로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일단 오늘 세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CSS 이강입니다. 먼저 세션 발표에 앞서서 저희 라이프 사이클 단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라이프 사이클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고객분들이 저희 시스코 제품이나 솔루션을 구매한 다음에 어떻게 잘 활용하는지에 대한 순서를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오늘 단계는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도입 그리고 착수 단계에서 활용할 수 있는 내용들로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그럼 잠시 본 세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먼저 이 세션 같은 경우에는 저희 시스코 디지털 네트워크 아키텍처를 구축하시려는 분들, 그리고 DNA 센터 어슈런스에 대해서 이 기능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 또 자사 네트워크에서 시스코 DNA 어슈런스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서 필요한 준비 사항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을 위한 세션이 되겠습니다. 일단 저희 시스코 DNA 센터의 어시오런스를 활용하시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이 네트워크에서 큰 문제가 되기 전에 네트워크 내 위험 요소를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또 디바이스 관리, 네트워크 장비에 대한 관리가 되겠죠. 이 네트워크 이슈, 이런 우선 순위에 대해서 지정을 할 수 있고요. 또 해결까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사용자 경험을 개선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운영팀의 요구에 맞게 알림 설정을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슈어런스에서 제공하는 가장 큰 기능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네트워크 장비로부터 수집된 로우 데이터를 네트워크 인사이트로 전환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오늘 세션의 어젠다를 한번 보실 텐데요. 크게 네 가지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이 시스코 DNA 센터의 어슈어런스에 대한 소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어슈어런스를 활용하기 위해서 어떠한 전제 조건이 있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저희 어슈런스를 활용하기 위한 가이드를 말씀드릴 텐데요.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는 이 어슈런스를 활용하기 위해서 어떤 하드웨어적인 또 소프트웨어적인 제한이 있는지 또 호환성은 어떤 요구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션 중에 저희가 또 실제 DNA 센터 GUI를 통해서 데모를 보여드릴 예정인데요.
이 데모를 통해서도 어슈어런스를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알아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먼저 방금 첫 번째 순서입니다. 어슈런스에 대한 소개가 되겠죠. 일단 어슈런스 소개에 앞서서 먼저 점점 복잡해지는 저희 엔터프라이즈 네트워크를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규모적인 측면이나 적용하고 있는 기술 측면이나 또 네트워크 장비의 종류 측면, 이런 모든 것들이 모두 예전보다 훨씬 커지고 또 어려워지고 복잡해지고 있는데요. 먼저 전반적인 네트워크를 지금 보시는 슬라이드처럼 왼쪽으로부터 액세스단, 그리고 왼 구간, 또 애플리케이션 서버, 이런 세 개의 측면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액세스단만 보더라도 이제는 와이어리스가 필수가 되어 있죠. 그리고 또 유선, 무선을 떠나서 다양한 형태의 단말기가 네트워크에 붙게 되고, 또 게스트 사용자라던가 협력사 직원, 또 다른 그룹사 직원 등 다양한 사용자 그룹이 하나의 물리적 네트워크를 함께 사용할 수가 있어서, 예를 들면 보안 문제라던가 망분리, 그리고 모빌리티 등과 같은 여러 복잡한 구성과 이슈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보시는 왼 구간을 본다면은 일단 전용선, MPLS 회선이 되겠죠. 그리고 또 인터넷과 같은 여러 가지 회선이 섞여 있고 여러 통신 사업자들을 동시에 이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필요에 따라서 VPN을 사용하기도 하고 QoS 정책 등을 적용해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애플리케이션 서버 쪽을 보더라도 예전에는 이제 회사 데이터 센터 내에 모여 있던 애플리케이션들이 점차 클라우드로 넘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예를 들면 퍼블릭 클라우드를 사용한다면은 AWS를 쓰거나 구글 또는 MSE 클라우드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또 심지어 멀티 클라우드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애플리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점차 SaaS 애플리케이션의 비중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클라우드, 모바일 이런 비즈니스 환경이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이렇게 사용자와 애플리케이션 사이에 100개 이상의 그 장애 포인트가 존재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런 네트워크 환경에서 문제가 무엇인지, 또 이 이슈가 어디에서 발생했는지, 그다음에 빠른 해결 방법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알아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설문조사 같은 그런 내용이 있는데요. 저희 IT에서 43%는 이 트러블 슈팅에서 소요가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트워크가 복잡해질수록 빠른 이슈 해결이 무엇보다 중요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다음은 이제 트러블 슈팅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이번에는 트러블 슈팅의 어려움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크게 여기 보시는 것처럼 세 가지로 나누어 보았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이 장애 원인 분석을 위해서 이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는 시간이 나중에 분석하는 시간보다 4배나 더 걸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또 장애 재현이 어려움이 있는데요. 이 장애에 대한 재현이 어려워서 그에 따른 효과적인 해결책을 찾는 것도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느린 해결 속도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 이슈 해결을 위해서 많은 시간을 투자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이 네트워크 단의 문제인 것이 아니라 애플리케이션 또는 애플리케이션 서버 문제로 판명되는 경우가 있기도 하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네트워크가 복잡해질수록 장애 처리에 소요되는 시간은 더 증가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럼 이제 시스코 DNS 센터 어슈런스에서는 어떻게 이런 것들을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저희가 어슈런스의 가장 큰 이점 중 하나가 로우 데이터를 네트워크 인사이트로 전환을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이 네트워크 장비로부터는 저희가 아주 다양한 정보들을 수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또 복잡한 데이터들로부터 실제 이슈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데이터를 추출해내는 것이 매우 중요하게 됩니다. 이 이슈 해결을 간소화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데이터 수집 그리고 분석 작업을 가속화하여서 데이터에서 유용한 통찰력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한 가지 방법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평상시에도 많은 운영팀들이 이 네트워크 장비로부터
뭐 예를 들면 시스로그라든가 SNMP 등으로 이 로깅을 진행을 하고 있죠. 그런데 정작 꼭 필요한 정보를 충분하게 수집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또 수집했다고 하더라도 그 많은 데이터들을 이 연관성을 분석하고 거기에서 사용 가능한 정보만을 추출하는 것이 어려운 것입니다. 사실 데이터를 수집하려고 한다면 정말 많은 데이터가 아주 빠른 속도로 다양한 곳에서 쏟아져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데이터들이 분석에 사용될 수 있을 만큼 신뢰가 가는 데이터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희 시스코에서는 데이터를 이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4개의 측면으로 보고 있는데요. 먼저 이 볼륨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의 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리 대상 장비에서 어떤 방식을 사용하여서 하루에 얼마나 많은 양의 데이터가 수집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부위는 이 속도인데요. 이는 장애 발생 시에 초당 혹은 분당 얼마나 많은 이벤트 데이터가 수집되는 것인가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사실 경우에 따라서는 하나의 장애가 트리거가 되면은 수십 개의 이벤트가 같이 발생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 어느 정도 빨리 대응할 수 있는가를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데이터의 다양성이 되겠는데요. 저희 스위치라든가 또 라우터, 무선 랜 컨트롤러 이러한 장비들로부터 어떤 다양한 데이터들이 수집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이겠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은 이 데이터에 대한 신뢰성인데요. 저희가 많은 장비나 또 이 소스로부터 수집한 데이터들이 데이터를 수집을 할 수 있는데 이러한 데이터들이 신뢰성을 가지는 데이터인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 유형, 이 데이터에 대한 통찰력을 얻은 다음에 이 신뢰성이 가는 데이터인 것인가를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복잡하고 고도화되는 네트워크에서는 저희가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먼저 많은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거기에서 유용한 인포메이션, 즉 유용한 정보를 수집을 한 다음에 거기로부터 저희가 활용 가능한 인사이트를 도출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거기에서 최종적으로 어떤 액션을 취할 것인가 라는 것을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희가 지금 다섯 번째 부위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여기 밸류가 되겠습니다. 즉, 이 모든 것들을 저희 DNA 센터가 제공하고자 하는 가치인 것입니다. 네, 그럼 앞서 여러 가지 트러블 슈팅에 관한 내용이라든가 DNA 센터 어슈런스가 어떻게 여러분들을 도와드릴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DNA 센터 어슈런스의 전반적인 워크플로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정리해서 말씀드린다면 크게 4개의 단계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네트워크 인프라로부터 다양한 방법으로 또 다양한 텔레메트리와 컨텍스트 데이터를 수집을 하는 것입니다. 이 시스코 DNA 센터는 네트워크에서 17개에 달하는 소스를 통해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을 합니다. 예를 들면 넷플로우라든가 시스로그, 그리고 SNMP 이런 다양한 방법으로 수집을 하게 되는데요. 또 많은 장비와 포인트들에서 이 데이터를 수집하기 때문에 이 시스코 DNA 센터 어슈런스는 다양한 각도와 맥락에서 이슈를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한 가지 예를 든다면 이 축구 경기에서 동원되는 다수의 카메라를 떠올리면 이야기가 쉬울 것 같은데요. 저희가 골 넣는 장면이라든가 이런 하이라이트 장면에 대해서 여러 각도로 더욱 상세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또 여러 가지 소스는 더 많은 각도에서 정보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한 이벤트가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조건에 대한 맥락도 제공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수집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가공하고 정지하고 또 그 상관관계를 분석을 하는 것입니다. 이 복합 이벤트 프로세싱을 통해서 일련의 분석 엔진들이 이벤트를 즉시 조치가 필요한 핵심 데이터와 그 외의 데이터로 나누어서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스코 DNA 센터의 중앙 집중식 애널리틱스 엔진이라고 하는데요. 이 중앙 집중식 분석 엔진을 통해서 네트워크의 모든 영역에서 나오는 데이터를 모두 수집하고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는 그 분석으로부터 사용자, 애플리케이션, 네트워크, 그리고 트래픽 간의 인사이트를 만들어내고
동시에 몇 번의 클릭으로 전체 상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하는 툴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 관련된 툴은 제가 잠시 뒤에 데모에서 좀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고요. 이 네 번째로는 수년간 축적된 시스코의 데이터베이스와 또 머신 리즈닝 엔진을 활용하여서 트러블 슈팅을 위한 가이드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어슈어런스의 워크플로우는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것이고요. 그럼 이제 DNS 센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이점을 얻을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장 크게 와닿을 수 있는 부분이 일단 시간 절약이 되겠는데요. 노이즈 그리고 오탐을 줄이면서 네트워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이슈를 빠르고 정확하게 식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작업량의 감소가 되겠는데요. 이 AI 기반의 기술을 활용하는 저희 어슈어런스는 네트워크의 가장 큰 문제의 원인을 미리 능동적으로 찾아낼 수 있습니다. 즉 사용자가 감지하기 전에 저희 AI 엔진을 통해서 발견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신속한 트러블 슈팅이 되겠습니다. 앞서 잠깐 언급했던 이 머신 리즈닝 알고리즘을 통해서 신속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액션 가이드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네트워크와 클라이언트의 경험에 대해서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어시어런스는 사후 대응적인 네트워크 모니터링과 이슈 해결을 할 뿐만 아니라 네트워크를 실행하고 클라이언트, 애플리케이션, 그리고 서비스 성능을 보장하는 사전 예방적이고 예측적인 관점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전반에서 더 나은 사용자 경험을 보장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어슈어런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이 어슈어런스를 활용하기 위해서 어떠한 전제 조건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슈어런스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설정 사항이 필요하게 되는데요. 이 사전에 설정을 해두어야 저희가 어슈어런스를 활용을 할 수 있게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설정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보신다면은 이 네트워크 계층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사 네트워크의 지리적 위치를 나타내는 네트워크 계층 구조를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네트워크 계층 구조라고 하면은 일단 맨 처음에 지역이나 사이트를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또 건물을 만들어 주시고 필요하다면은 건물에 대한 층을 설정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디바이스 크리덴셜과 네트워크 서비스 부분에 대한 설정인데요. 저희가 나중에 네트워크 장비를 검색을 하고 DNS 센터 인벤토리에 추가를 하려면은 DNS 센터 장비 크리덴셜이 있어야 됩니다. 즉 DNS 센터가 장비에 접속을 할 수 있도록 장비 크리덴셜 정보를 미리 등록을 해 놓아야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미리 설정을 해 놓으면 매번 디스커버리 작업을 진행할 때마다 장비 크리덴셜을 입력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게 됩니다. 이 디스커버리 크리덴셜은 CLI, SNMP, 그리고 HTTPS, netconf 이런 설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트워크 서비스 설정 부분은 뭐 인증 서버라든가 시스로그 서버, DHCP 서버, SNMP, NTP 서버 이러한 설정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네트워크 장비에 대한 검색인데요. 저희 디스커버리 기능이라고도 하고 있습니다. 이 디스커버리 기능은 네트워크 디바이스를 검색을 해서 저희 인벤토리에 보내게 되는데요. 장비에 대한 검색은 세 가지로 가능합니다. 먼저 CDP나 LLDP를 활용을 할 수 있고요. 또 사용자 IP 주소 범위로 지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추천드리는 이 DNS 센터와 네트워크 장비 간의 최대 네트워크 레이턴시는 100ms 이하로 권장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사이트에 대한 디바이스 할당이 되겠는데요. 저희 DNS 센터 어슈어런스 같은 경우에는 사이트를 기반으로 정보를 표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검색된 이 장비를 디자인 섹션에서 이 생성된 DNS 센터 사이트 계층 구조에 꼭 사인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저희 AP 같은 경우에는 건물 내의 플로어, 즉 층에 할당을 해주셔야 됩니다. 네, 이렇게 DNS 센터의 어슈어런스를 활용하기 위한 전제 조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활성화를 한 다음에 또 저희가 권장을 드리는 몇 가지 설정 사항이 있게 됩니다. 일단 앞서 AI를 활용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AI 네트워크 애널리틱스라는 엔진을 활용을 하고 DNS 센터는 이
AI 네트워크를 활용하게 되는데요. 이 부분은 활성화를 권장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활성화를 시키게 되면은 이 DNS 센터 내에서 머신러닝 그리고 또 머신 리즈닝 기능을 활용하여 네트워크 구축과 관련된 정확한 인사이트를 제공하기 때문에 문제를 신속하게 또 프로액티브하게 발견을 하고 해결을 할 수 있게 도와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머신 리즈닝에 대한 업데이트인데요. 저희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머신 리즈닝 엔진을 활용하여서 이슈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게 되는데요. 머신 리즈닝 널리지 팩이라는 설정사항이 있게 됩니다. 이 부분은 자동으로 업데이트를 하거나 또 수동으로 업데이트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추천드리는 사항으로는 이 자동으로 업데이트를 정기적으로 하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텔레메트리에 대한 설정인데요. 여기에서 텔레메트리라고 하는 것은 SNMP 서버나 또 시스로그 서버, 넷플로우 컬렉터 이런 설정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네블을 시켜야만이 저희가 이 DNS 센터가 장비에 접속을 하여서 필요한 정보를 수집을 하게 됩니다. 네, 지금까지 저희 DNS 센터에 대해서 이론적인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실제 DNS 센터 화면에 들어가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만요. 제가 실제 DNS 센터 화면에 가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지금 보시는 화면이 저희 DNS 센터 랜딩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단 로그인을 해서 들어와 보시게 되면 이 첫 페이지는 이렇게 보시게 되는데요. 먼저 한눈에 볼 수 있는 것이 어슈런스 서머리 정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헬스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네트워크에서 장비 헬스 상태는 어떤지 확인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83%의 장비는 지금 헬스 상태가 양호하게 나오고 있고요. 또 클라이언트 같은 경우에는 무선 클라이언트는 90%, 또 유선 클라이언트는 95%가 전반적으로 아주 이 헬스 점수가 좋게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섹션은 저희 크리티컬 이슈라고 나와 있는데요. 전반적인 네트워크 내에서 과거 24시간 동안에 P1이나 P2 이슈가 몇 개가 있었는지 확인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은 트렌드 앤 인사이트라는 부분인데요. 여기에서는 AI를 이네이블 하셨다면 활용할 수 있는 탭이 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오늘 활용할 버전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최신 버전이 2.3.3 버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DNS 센터 어슈런스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사전 설정 사항이 있는데요. 저희가 다음 세션인 이 다음 주 세션에서 이 부분은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고 오늘 세션 같은 경우에는 이 어슈런스를 어떻게 이 평상시 운영 작업 시에 사용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메뉴에서 어슈런스를 클릭해서 헬스 메뉴로 들어와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 먼저 오버롤 헬스에 들어와 있는데요. 이 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운영자들이 이 전체 네트워크 현황을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게 도와주는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은 아침에 출근해서 우리 회사 네트워크 장비와 클라이언트들의 운영 상태는 어떤지, 또 장애가 있는 사이트가 있는지, 또 혹시 빨리 점검해야 될 탑 이슈들이 어떤지를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그래서 이 탭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먼저 이 네트워크 디바이스는 전반적인 이 우리 네트워크에 있는 장비들에 대해서 그 헬스 상태를 보여주는 대시보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은 유선 클라이언트, 무선 클라이언트로 나누어서 이 헬스 상태를 그래프로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아래로 내려와서 보시면은 이 탑 10 이슈가 있는데요. 전반적인 네트워크에 어떠한 이슈들이 있었는지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P1 이슈라든가 P2 이슈, 여러 가지 이슈들에 대해서 확인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일단 이슈 하나를 클릭해서 보여드리도록 할 텐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인터페이스 다운 이슈입니다. 클릭해서 들어와 보시게 되면은 여기 머신 리즈닝 엔진이라는 설정 사항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머신 리즈닝을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저희 머신 리즈닝 엔진을 통해서 이 해당 이슈에 대해서 분석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분석을 한 뒤에는 이렇게 디테일을 보시게 되면은 어떻게 이 이슈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인지 가이드라인을 제공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은 이 인터페이스가 무엇 때문에 다운되었는지, 그래서 suggested action은 이 권장되는 액션은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이 머신 리즈닝 엔진을 통해서 제공되는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이슈를 분석을 해볼 수 있고요. 만약에 이렇게 해서도 이슈가 해결이 안 된다고 하면은 케이스를 오픈해서 더 딥다이브하게 분석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버럴 헬스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인 네트워크에 대한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메뉴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네트워크 헬스 쪽을 한번 가서 보실 텐데요. 일단 들어와서 보시게 되면은 이 오버럴 헬스와 비슷하게 전반적인 네트워크, 이번에는 네트워크 장비에 대한 좀 더 상세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레이티스트 대시보드는 과거 5분간의 수치를 여기에서 통계를 한 것인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장비 유형에 따라서 그 컬러로 분간을 할 수 있게 나누어 놓았습니다. 예를 들면 라우터, 그리고 코어 스위치, 액세스 스위치, 무선 랜 컨트롤러 이렇게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분류를 해 놓았고요. 또 여기 지금 보시면 녹색은 정상적인 장비, 또 노란색은 약간 이슈가 있을 수 있는 장비, 빨간색은 지금 헬스 스코어가 1점에서 3점으로 나오고 있어서 점검이 필요한 사항들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예를 들어 하나 말씀드린다면 여기 액세스 포인트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세대 장비가 헬스 스코어가 약간 낮게 나오고 있는데요. 이 오른쪽에 보시면은 여기 가능하게 발생한 이슈 원인에 대해서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점검이 필요하다고 하면은 여기에서 클릭을 해서 실제 이슈가 있는 장비들을 이렇게 좀 더 확인을 할 수 있게 도와주고 있습니다. 일단 구체적인 장비에 대해서는 먼저 넘어가고 아래로 가서 좀 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밑에 보시게 되면은 여러 가지 활용할 수 있는 대시보드가 또 나오게 되는데요. 예를 들면은 웰링크 유틸라이제이션, 전반적인 네트워크에서 웰링크는 어떤 유틸라이제이션을 보여주고 있는가, 그리고 탑 AP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에 대해서 보여드리는 대시보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탑 AP 다운이라든가 또 하이 인터ference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통계 툴들을 통해서 보여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보시면은 네트워크 디바이스라는 장비 리스트가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에서는 여러 가지 여기 필터를 통해서 빠르게 장비를 필터링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 네트워크 헬스가 푸어 상태로 나오고 있는 장비들에서 라우터는 어떤 것들이 있겠는가, 또 코어 스위치는 어떠한 장비가 지금 헬스 스코어가 낮게 나오는가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해당 장비를 클릭하게 되면은 저희가 말하는 디바이스 360 페이지로 이동하게 되는데요. 이 디바이스 360 페이지에서 해당 장비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분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네트워크 탭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보여드리고, 다음은 클라이언트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클라이언트에 보시게 되면은 네트워크와 비슷하게 이번에는 클라이언트에 대한 상세 정보를 보여드리게 되는데요. 이 레이티스트 탭은 과거 5분간의 이 무선 클라이언트라든가 아니면은 유선 클라이언트에 대한 헬스 정보를 보여주게 됩니다. 예를 들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전반적인 이 무선 클라이언트는 250대가 있는데요. 현재 액티브 상태인 클라이언트는 249, 그리고 인액티브가 한 대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구체적으로 들어와서 15대의 장비는 온보드에 실패를 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참고로 와이어리스 장비의 온보딩이라고 하면은 단말기가 켜져서 와이파이 채널을 어소시에이션을 하고 또 802.1x 같은 인증을 하고 또 인증이 완료되면은 DHCP 서버를 통해서 IP를 할당받는 과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희 운영자라고 하면은 이 온보딩을 못한 장비에 대해서 더 확인을 하고 싶겠죠. 그럼 이제 여기에서 뷰 디테일을 통해서 클릭하면은 더 상세하게 클라이언트 정보에 대해서 확인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면 여기
15개의 클라이언트가 온보딩을 못하고 있었는데요. 여기 아래에 보시는 것처럼 좀 더 상세하게 클라이언트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에서 클릭하게 되면 저희 클라이언트 360 페이지로 이동하게 되는데요. 해당 한 개의 클라이언트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좀 더 상세하게 활용할 수 있는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단 여기에서는 잠시 다시 뒤로 와서 이 클라이언트 메뉴 아래에 있는 탭들을 좀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스크롤해서 보시면은 여러 클라이언트에 관련된 통계 툴들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은 여기에서 온보딩 타임이나 또 RSSI, SNR 같은 통계 툴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온보딩에 대해서 한번 보신다면은 여기 보시면은 96%의 클라이언트는 온보딩 타임이 10초 이내로 아주 양호하게 나오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거의 대부분 장비는 온보딩에서 2초 미만의 시간이 걸린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저희 시스코에서는 이 10초가 넘어가면은 점검이 필요한 사항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5대의 클라이언트가 10초를 넘겼고 아예 페일을 한 클라이언트가 3개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여기에서 뷰 디테일을 통해서 좀 더 상세하게 확인할 수 있는데요. 여기 그래프에 있는 온보딩에서 10초 이상이 걸린 부분을 클릭하게 되면은 아래에서 해당 클라이언트들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 사용자 아이디는 무엇인지, 장비는 어떤 장비를 활용하고 있는지, 그래서 헬스 상태는 현재 낮게 나오고 있는데 왜 그런지, 예를 들면은 온보딩에서 시간이 많이 걸렸다든가 아니면 온보딩 한 뒤에 커넥티드 헬스 상태가 어떤지를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뒤에 보시게 되면은 이 로케이션 정보도 나와 있는데요. 한눈에 어느 사이트에 있는 어떤 클라이언트가 문제가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게 도와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맨 마지막에 있는 클라이언트 리스트를 보겠는데요. 여기에서 보시면은 방금 네트워크 탭에서와 비슷하게 필터링을 통해서 상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면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가장 크게는 무선 유선 클라이언트로 나눌 수 있겠죠. 지금은 무선 클라이언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리고 헬스 정보를 필터링을 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헬스 스코어가 낮게 나오는 장비에 대해서만 확인하겠다라고 할 때는 여기에서 필터링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데이터는 어떤 데이터를 확인할 것인가? 예를 들면은 온보딩에서 10초 이상이 걸린 클라이언트들만 보겠다. 아니면 DHCP를 통해서 IP를 할당을 받는데 5초 이상이 걸린 클라이언트만 보겠다. 라는 것을 모두 필터링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일단 저희는 사용자 하나를 클릭해서 들어가서 보여드릴 텐데요. 일단 이 그레이스 스미스 애플 아이패드 장비를 사용하고 있는 클라이언트를 클릭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클릭해서 들어오시게 되면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클라이언트 360 페이지로 들어오게 됩니다. 사실 이렇게 한 대의 클라이언트를 클릭해서 들어올 수도 있지만 오른쪽 상단에 있는 이 서치를 통해서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에서 그레이스 스미스라고 했죠. 그레이스 스미스를 검색하게 되면은 이 해당 이 클라이언트를 사용하는 사용자가 사실 4대의 장비를 사용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기에서 유저에 대한 정보를 클릭하시게 되는데요. 여기 유저 360이라는 탭을 클릭해서 들어오시게 되면 이번에는 이 사용자가 사용하고 있는 전반적인 클라이언트들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일단 네, 지금 로그아웃이 되었는데요. 잠시 다시 클릭해서 들어가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다시 들어왔는데요. 지금 제가 그레이스 스미스를 검색을 해서 들어오시게 되면은 이제 유저 360 페이지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보시게 되면은 그레이스 스미스는 아이패드도 사용하고 있고 아이폰, 또 PC, 또 갤럭시 장비도 사용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단 저희는 아이패드 탭에서 보시게 되면은 이 사용자가 과거 24시간 동안에 대한 헬스 스코어를 이렇게 그래프로 보여주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타임 슬롯을 선택을 해서 해당 시간대에 있는 이슈를
필터링을 통해서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 전반적인 클라이언트에 대한 정보를 보신다면은 이 장비 유형, 또 맥 어드레스, IP 주소 이런 것들을 모두 확인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SSID는 어떤 것을 통해서 이 연결을 하였는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제가 위에서 시간대를 클릭을 하였는데요. 여기에서 이 해당 시간대에 발생한 이슈들을 이렇게 필터링을 해서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여기 P1 이슈로 온보딩 이슈가 나와 있는데요. 와이어리스 클라이언트가 지금 연결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다고 나오고 있죠. 즉, 어소시에이션에서 지금 시간이 많이 걸렸다고 나와 있는데요. 클릭을 해서 들어오시게 되면은 왜 이런 이슈가 발생했는지 확인할 수 있게 되는 메뉴를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도 머신 리즈닝 엔진을 통해서 저희가 분석에 대한 가이드를 제공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래로 좀 더 내려와서 온보딩 메뉴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이 온보딩이라고 하면은 일단 해당 클라이언트가 어떤 SSID를 통해서 어느 AP에 접속을 하였고 또 최종적으로는 어떤 무선 랜 컨트롤러에 연결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보여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은 해당 아이패드는 코프 SSID를 통해서 이 4800 AP에 접속을 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은 해당 AP는 14개의 클라이언트가 연결되고 있는데요. 만약에 지금 이 해당 AP에 연결된 다른 클라이언트 정보들도 궁금하시다라고 하면은 여기에서 클릭을 통해서 들어가서 확인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 내가 지금 온보딩을 못하고 있는 이슈가 이 아이패드 해당 장비 이슈인지 아니면 AP에서 어떠한 이슈가 있어서 클라이언트들이 모두 온보딩을 못하고 있는지 이렇게 딥다이브하게 좀 더 확인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좀 더 아래로 내려와서 이번에는 이벤트 뷰어 탭인데요. 여기에서는 이 클라이언트가 온보딩을 함에 있어서 어떠한 이벤트들이 발생했는지 또 어떤 이슈들이 발생했는지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만약에 문제가 있었다고 하면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빨간색으로 나오게 되는데요. 예를 들면은 여기에서 브로드캐스트 리키 이슈가 많이 발생한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해당 시간대에 온보딩을 못하고 있었다라면은 여기에서 빨간색으로 나오게 되어서 좀 더 상세하게 확인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래로 내려와서 이제 애플리케이션 익스피리언스가 있는데요. 저희 이 해당 장비에서 이 클라이언트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애플리케이션들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즉, DNA 센터는 이제 단말이 네트워크 관련 정보뿐만 아니라 사용하는 애플리케이션까지 그 비저빌리티를 확대하게 되는 건데, 이 사용하는 애플리케이션의 뭐 유세지라든가 아니면 스루풋, 그리고 이 DSSP 정보, 패킷 로스, 네트워크 레이턴시, 그리고 지터, 이러한 정보들을 모두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장애 점검 시에 이 이슈가 네트워크 문제인지 아니면 이 애플리케이션 서버 문제인지 좀 더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지금 보시게 되면은 해당 사용자는 4개의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고 있고요. 그 중에 2개가 지금 헬스 상태가 좋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좀 더 내려와서 보시게 되면 이번에는 디테일 인포메이션인데요. 여기서 각 탭을 눌러 보시게 되면은 아까 잠시 보셨던 RSSI나 또 SNR 같은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하나 추가로 된 탭이 있는데요. iOS Analytics라는 탭이 있게 됩니다. 저희 이 시스코에서 애플사와 협업을 진행하여서 지금은 iOS Analytics라는 탭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 보시게 되면은 이제 iOS 디바이스에서 보이는 RF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보다 정확한 무선 환경을 분석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iOS 디바이스 주변에 있는 AP들에 대한 채널이라든가 RSSI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요. 또 무엇보다 특정 AP로부터 끊어지는 이유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 Deassociation Reason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장비가 끊어지는 원인이 무엇인지를 좀 더 상세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장비가 아이들 상태인지 아니면 사용자가 실제 이 사용자가 어소시에이션을 끊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현재는 삼성 갤럭시 장비에 대해서도 이러한 기능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전반적인 어슈어런스에 대한 사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번에는 저희가 최신 버전부터 추가된 여러 기능들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같은 이 어슈어런스 메뉴에 들어와서 와이파이 6 대시보드로 들어와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전반적인 우리 사내 네트워크가 와이파이 6 레디니스 상태는 어떤지에 대해서 보여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저희가 이 데모 환경에서 보시게 되면은 이 84%의 클라이언트는 와이파이 6를 사용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26%의 AP는 와이파이 6를 사용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이 캐퍼시티 상태는 어떤지, 또 전반적인 네트워크 레디니스 상태는 어떤지 여러 가지 탭을 통해서 한눈에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와이파이 6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새로운 이 버전부터 추가된 기능이 되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린다면은 PoE 관련된 메뉴가 있습니다. 같은 어슈런스 메뉴에서 이번에는 PoE에 들어와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는 비슷하게 이번에는 PoE 텔레메트리에 대한 분석과 가이드를 제공을 하게 되는데요. 이 참고로 PoE 텔레메트리라고 하는 것은 저희 카탈리스트 9K 시리즈 그리고 이 i3800, i3300, i3400 플랫폼에서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그래프라던가 아니면 이런 탭을 통해서 저희 파워 모듈에 대한 디스트리뷰션 상태는 어떤지에 대해서 보여드릴 수 있고요. 전체적인 PoE 활용 상태를 보여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PoE 탭도 저희 최신 버전에 추가된 기능이기 때문에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반적인 활용 상태에 대한 내용은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번에는 저희가 이 DNS 센터를 어슈어런스를 활용함에 있어서 꼭 설정을 해야 되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디자인에 들어와서 네트워크 세팅에 들어오시게 됩니다. 그리고 맨 위에 있는 이 텔레메트리가 있게 되는데요. 저희 DNS 센터가 장비로부터 여러 가지 SNMP 정보라든가 시스로그 정보를 로깅을 하고 수집을 하기 위해서는 여기에서 이 텔레메트리 설정들을 꼭 이네이블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야만이 저희가 이 장비로부터 정보를 수집하고 또 가공을 하고 그 인사이트를 도출해내서 최종적으로 아까 보셨던 어슈런스 헬스 탭에서 여러 가지 헬스 상태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분석을 해서 보여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텔레메트리 설정은 꼭 설정을 권장을 드리겠고요. 또 하나 아까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렸던 이 머신 리즈닝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시스템 그리고 설정에 들어와서 설정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아래 와서 보시게 되면은 머신 리즈닝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요. 여기 머신 리즈닝 엔진이 있습니다. 사실 이 머신 리즈닝 엔진이라고 하는 것은 이 데이터 놀리지 팩이 있는데요. 이것도 저희가 자동으로 인앱을 한다든지 아니면 수동으로 업데이트를 정기적으로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이 데모 환경이기 때문에 해당 페이지가 잘 로딩이 안 되고 있는데요. 제가 리프레시를 하고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다시 들어와서 네, 사실 이 해당 페이지는 저희가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할 수 있는 설정 사항이 있고 또 수동으로 임포트할 수 있는 사항도 있기 때문에 저희 실제 활용 상황에 맞게 이 부분도 업데이트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야만이 저희가 아까 헬스 이슈에서 보여드렸던 여러 가지 이 분석 가이드를 제공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네, 지금 페이지가 로딩이 되었는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오토 업데이트, 즉 해당 내용에 대해서 자동으로 업데이트 할 것인가 아니면 수동으로 여기에서 임포트를 할 수 있는 것인가 이런 설정 부분이 있게 됩니다. 네, 이 정도로 이 설정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 그리고 설정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시 로딩을 진행을 하고
이번에는 이슈 설정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잠시만요. 지금 해당 페이지가 로딩이 느리게 되고 있어서 네, 일단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슈에 대한 프라이오리티라든가 이러한 부분에 대한 조정이 되겠는데요. 사실 저희가 다음 세션에서도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시 돌아와서 슬라이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버전에 대한 호환성과 그리고 또 체크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저희 DNS 센터 어슈어런스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하드웨어적인 호환성 사항이라든가 또 라이센스 부분에 대한 측면도 확인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호환성 체크라든가 또 라이센스 부분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많은 정보들이 나와 있는데요. 이 링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채팅창을 통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해당 링크에서 저희가 DNS 센터를 활용하기 위해서 장비 하드웨어적인 이 호환성 체크는 어떠한 것이 필요한지, 또 소프트웨어는 어떤 버전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은 라이센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일단 첫 번째 부분은 이 스위칭에 대한 라이센스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능 같은 경우에는 이 에센셜 라이센스를 통해서 모두 활용이 가능하고요. 아까 데모에서 보여드렸던 디바이스 360, 클라이언트 360 이런 고급 기능들은 어드밴티지 라이센스를 구매하셔야만이 확인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DNS 센터에서 그 하나의 가장 큰 기능이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요. AI 네트워크에 관련된 기능은 모두 어드밴티지 라이센스를 구매하셔야만이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 이 스위칭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센셜 그리고 어드밴티지 두 가지 라이센스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다음은 무선에 대한 라이센스 부분에 대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무선 부분도 비슷하게 크게는 두 가지 라이센스가 있게 됩니다. 하나는 에센셜 그리고 어드밴티지 라이센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기능은 여기에 에센셜 라이센스를 활용하시게 되면 되겠고요. 비슷하게 디바이스 360, AP 360 이런 클라이언트 360 정보는 모두 어드밴티지 라이센스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잠시 보여드렸던 애플 iOS 분석에 대한 기능도 어드밴티지 라이센스에 들어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좀 더 고급된 기능을 사용하겠다라고 하면은 저희는 어드밴티지 라이센스 구매를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SD-WAN과 라우팅에 관한 라이센스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세 가지 라이센스, 에센셜, 그리고 어드밴티지, 프리미어 라이센스 세 가지가 있게 됩니다. 전반적인 이 기본 기능은 모두 에센셜 라이센스를 통해서 사용을 할 수 있고요. 좀 더 고급된 기능이라고 하면은 어드밴티지 라이센스를 구매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엄브렐라 SIG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프리미어 라이센스 구매가 필요하시게 됩니다. 네, 이렇게 장비 호환성과 이 라이센스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마무리하기 위해서 오늘 세션을 통해서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사항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저희 DNS 센터 어슈런스를 활용하시게 되면은 성능과 안정성을 향상할 수 있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즉 사용자 경험에 대한 개선이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텔레메트리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꼭 이네이블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머신 리즈닝 놀리지 베이스 업데이트가 되겠습니다.
아까 저희 DNS 센터 화면에서도 보여드렸겠지만 이 놀리지 베이스를 정기적으로 아니면 또 자동으로 업데이트하는 것을 권장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참고하실 만한 링크를 저희가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 DNS 센터를 활용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참고할 수 있는 다큐멘터리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제가 채팅창을 통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Q&A 시간을 가질 텐데요.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 Q&A 패널을 통해서 올려주시면 저희가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네, 올라온 질문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이 시스코 장비가 아닌 장비들에 대해서도 어시오런스 기능을 제공을 하나요? 라는 질문이 있는데요. 예, 사실 저희가 지금까지 보여드린 내용은 모두 DNS 센터에서 저희 시스코 장비에 대한 이 모니터링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스코 장비가 아닌 장비들에 대해서는 어슈런스 기능을 제공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질문으로는 이 ISE와의 인테그레이션이 꼭 필요한가라는 질문이 있는데요. 꼭 필요한 설정사항은 아닙니다. 하지만 ISE와의 인테그레이션을 통하면 저희 유선 클라이언트들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사용자 아이디라든가 이런 정보를 통해서 좀 더 딥다이브한 분석을 통해서 이 어셔런스를 제공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DNA 라이센스가 만료되면은 DNS 센터에서 데이터 수집이나 기능이 비활성화되나요? 그리고 갱신을 위한 유예 기간이 있나요? 라는 부분인데요. 예, 사실 라이센스가 만료가 되면은 저희 DNS 센터 데이터 수집에 대해서는 큰 이상이 없게 되는데요. 갱신을 위한 유예 기간 같은 경우에는 이 라이센싱 관련된 부문에 좀 더 문의를 하시게 되면은 답변을 얻으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그리고 DNS 센터 3세대 장비가 출시된다고 들었는데 DNA 1세대 장비와 클러스터 연동이 가능한가요? 라는 질문이 있는데요. 사실 저희가 클러스터 연동을 하기 위해서는 이 세대가 같은 장비를 저희가 이 클러스터 연동을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 이 DNS 센터 코어 수가 있잖아요. 그 코어 수가 꼭 같아야 되겠습니다. 네, 질문은 어, 추가로 질문이 없는 것 같은데요. 이제 호스트 분께 다시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디오가 제대로 연결이 안 되어서 오늘 세션을 제대로 듣지 못하신 분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이 세션들은 다 리코딩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 저희가 이 리코딩된 세션을 한 개 사이트에 다 이렇게 집중을 해 둘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관련된 내용이 나오면은 그 내용들을 저희가 나중에 다시 쉐어해 드릴 거고요. 나중에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리코딩을 다시 한번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관련된 질문 저희 이관 프로님께서 다 답변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다음 세션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션은 다음 주죠. 8월 24일 수요일 오후 동일한 시간에 어슈어런스 구축 모범 사례에 대해서 알아볼 예정이기 때문에 등록을 하고 그리고 꼭 참석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세션이 완료되면 설문조사가 발송이 됩니다. 아까도 잠깐 언급을 드렸지만 이렇게 생긴 세션 설문조사가 발송이 되는데요. 저에게는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다 5점으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세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참석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